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목표는 인간을 나태하게 만들지 않고 끊임없이 독려하고 채찍질을 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또 진짜 이거 내년 대구 시장에서 한 채를 제대로 된 것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다수의 수익률이 좋은 그런 구축을 매수할 것인가, 아니면 준신축을 여러 채 취득세 중과가 풀리면 그렇게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됩니다. 네, 고민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막막한데, 아무튼 제가 드리는 이런 전망들은 이 투자를 하실 분들은 꼭 이렇게 한 번쯤은 새겨들을 만한 그래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취득세 중과는요, 정말 다시 한번 이제 부동산이 하락으로만 가다가 이제 뭔가를 살짝 반등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취득세 중과 폐지라고 생각해요. 아마 어떤 분께서는 이 취득세 중과가 내년에는 풀리기 어렵다라고 하시고 24년 또 늘 그렇듯이 뭐 한 3, 4월쯤 해가지고 선거용으로 쓰지 않겠나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매번 24년 6월 총선인가요? 그렇게 풀어준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예측이에요. 네, 그거는 뭐 예측이 아니고 그냥 카페에서 누구나 대다수가 적는 글이에요. 네, 지방선거, 총선, 대선전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게 있나요? 여러분? 한 게 있어요? 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한 게 없죠? 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현 상태로 부동산이 추락을 할 겁니다. 내년 6월까지는 분명히 계속 추락을 해요. 그런데 이 추락을 하다 보면 아우성이 나옵니다. 아우성. 왜? 첫 번째로 트리거가 있어요, 여러분.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왜 그러냐면 내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종부세는 예전 그 비싼 가격대로 낸다는 거죠. 네. 물론 올해 조금 완화하긴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완화된 수치 맞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12월 달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는 동시에 욕설이 나올 겁니다. 아마 물러가라, 물러가라, 심지어는 탄핵하자, 이런 말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과연 이 시그널을 현 야당이 가만히 두고만 있을까요? 현 야당이? 네. 자,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년 6월이죠. 재산세. 여러분, 집값이 하락할 때 과연 공시가가 하락할까요? 충분히 하락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거기서 두 번째 아우성이 터질 겁니다. 집값은 하락을 했는데 공시가가 생각보다 천천히 하락합니다. 왜? 유가가,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데 대한민국의 휘발유 가격이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일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재산세 낼 때 두 번째 아우성이 터질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요, 뒤늦게는 이 부동산 경기가 정말 큰일 났구나,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경제 다 무너지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첫 번째로 풀어줄 게 바로 뭡니까? 취득세 중과 완화, 취득세 중과 폐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다주택자의 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부활 같은 게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법인 사업자에게 종부세 공제를 또 주면서, 지금은 법인들이 단돈 1원의 부동산을 취득을 하잖아요. 주택에 한해서입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는 아마 공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은 공제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1원이면요 3%의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3%에 거기다가 지방교육세인가요? 아마 더 붙을 거예요. 네, 더 붙으면은 화가 납니다. 진짜 화나서 웬만하면 진짜 법인 투자하지 마세요. 네, 법인 투자하지 마시고, 법인을 가지고 그래도 지금까지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법인 투자하면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근데 우리가 법인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법인에 대한 규제가 완벽하게 풀렸을 때입니다. 자, 법인의 장점이 뭐예요? 장점이, 개인은 하루만 보유하고 1억을 벌고 매도 치잖아요. 6에서 45%의 일반 과세, 세율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속았죠? 네.
자, 하루만 보유하고 매도하면요. 77%. 양도소득세 플러스 지방세. 같이 지방소득세인가요? 지방교육세?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의 77% 정도 냅니다. 농어촌 특별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법인은요. 단 하루만 보유하고 1억을 벌고 팔잖아요. 그러면 일단 법인 추가 과세라 해서 20%, 2천만원. 네. 그건 냅니다. 네. 그거 내고 나서 추후에 8천만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법인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법인세는요, 2억까지, 영업이익이 2억까지는요, 10%예요. 10%. 네. 그러면 2억 벌면요, 얼마입니까? 네. 2억 벌면은 법인세가 2천만원입니다. 네. 2천만원. 그러면 아까 2천만원, 1억을 보고 아까 2천만원, 그리고 뒤에 2천만원, 4천만원이라고요. 그런데 법인은요, 자, 급여 소득자에게, 뭐라 해야 되죠? 급여 수급자랄까요? 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요. 고용한 직원들에게 지불되는 그런 노무비 있죠? 급여가 다 공제가 되는 거예요. 매출이 얼마다 라고 하면 급여가 다 공제가 되고요. 일단 법인에서 내가 법인을 통해서 뭐 차량 리스를 하건 렌터를 하건 뭐든지 간에 다 공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안 쓰면 돈이 더 남는 거죠. 하지만 그런 공제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했냐, 조선생이 왜 이야기했냐 라고 하니까 법인 소유 다세대 전세 보증금 사고 1년 만에 10배 라고 합니다. 자, 법인도 팔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으니까요. 특히 여러분, 법인이 그냥 비싼 거 강남 아파트 투자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법인이 강남 아파트 막 투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법인은요, 싼 아파트들 있죠. 싼 아파트들, 그런 거 지방의 갭 500, 1000짜리, 1500짜리 싹 쓸어 모으는 거예요. 막 미친듯이 쓸어 모았어요. 예전에 취득세가 1에서 3%, 6억 미만일 경우는 1%, 6억에서 9억까지는 2%, 9억 초과부터는 3%, 이렇게 했을 때 법인이 미친듯이 1% 취득세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아파트를 싹 쓸어 모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한 채당 1000만원씩 갭뛰기 해가지고 다 팔고 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물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전세금 돌려주지 못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자, 저는요, 법인 투자, 물론 법인 투자 괜찮아요. 자, 그런데 법인은요, 빌딩 같은 거 내가 법인으로 투자한다. 그럼 오케이입니다. 왜? 대출도 많이 나오고요. 어차피 개인은 DSR 걸려서 빌딩을 살 수가 없어요. 사기가 힘들죠. 뭐 임대사업자 또는 매매사업자 내가지고 뭐 대출을 이빠이 받지 않는 이상은 뭐 그것도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법인사업자는 대출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아무튼간에 법인은 개인보다 유리한 점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이 또 법인보다 유리한 점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인은요, 절대 개인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 하락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락기이기 때문에. 자, 저는요, 또 그런 사람들을 보았어요. 내 인생에서 부동산 투자 실패한 적 한 번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그 말은 나는 이번 상승장만 경험해봤다 라고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요. 적어도. 네. 자, 그래서 하락장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막 법인 투자 책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네. 근데 그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은 사이클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사이클요. 네. 자, 이 부동산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지금이 하락기인가, 상승기인가, 어디 지점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앞으로 어떤 시기가 도래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매건, 법인으로 매수하건, 분양권 당첨이건, 청약이건, 똑같은 말이죠. 네. 분양권 매수건, 재개발 입주권이든, 재건축 입주권이든,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경매, 부동산 경매, 낙찰받기, 법인으로 매물 사기, 공시가 1억이야.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매매, 그리고 청약해서 분양권 당첨되기, 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매매하기.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들의 공통점은요,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방법이라고요. 네, 주택매매가 맞습니다. 내 앞으로 소유권을 들고 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네. 자,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은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부동산을 취득했으면요, 이 부동산이 오를지 내릴지 그게 더 중요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간과하시는 부분이 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 중요한 게, 내가 바닥에서 3억에 살든 2억 8천에 살든 2억 7천에 살든 뭔 상관입니까? 4억까지 오를 건데. 예? 4억까지 오를 건데 2억 7천에 사서요 4억에 팔 수 있을까요? 못 팝니다. 못 팔아요. 네? 3억에 사서 4억에 팔 수 있을까요? 2억 7천에 산 것보다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거예요. 왜? 3억에 산 게 어떻게 보면요 조금 좋은 동이나 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네? 이 시점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이클, 우리가 특정 시점, 투자 시점이라고 정한 가장 어둠의 시기에서는 내가 얼마에 사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2년 있다가 팔 건데, 나는 회복장에 팔 건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서 내 앞으로 얼마에 취득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경매, 여러분, 저도 반토막짜리 경매 받아봤어요. 반토막을 경매 받아봤는데 그거 또 반토막 났어요. 그런 거 경험해봤다고 저는요. 네. 경험 안 해보신 분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그러면서 뭔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하락장 경험해봤어요? 여러분, 피 주고 산 거 아파트 입주장 돼가지고 무피된 그 기분 느껴보셨어요? 안 느껴보셨잖아요. 네? 얼마 짜증 나는데요. 네. 근데 그 짜증을 참고 조금 더 견뎠더니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1억 5천원 오릅니다. 그거 경험해봤어요? 네? 아, 진짜 내가 순간에 실수를 할 뻔했구나. 팔아버릴 뻔. 못 견뎌가지고. 그거 저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고요, 여러분들.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요, 단순합니다. 투자하는 방법만 기본기를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수자를 꼬셔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뭐 도배장판 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적인 게 이 부동산이 오를지 말지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축이라도 스토리가 있는 곳을 사야 되고요. 신축이면요, 네? 앞으로 전세가가 그래도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환경이 되는지, 또는 투자자가 좀 더 유입이 될 만한 그런 요소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지, 그게 바로 호재라는 거죠. 호재는요, 여러분, 하락기에서는 중요한 게 하등 없어요. 자,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유튜브 중에 아마 제가 거의 상위 한 10% 안에 들 만큼 오랫동안 했을 겁니다. 3년 6개월. 뭐 구독자는 제가 비록 다른 분들보다는 적지만은 그래도 소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네. 그런데 올해 한 순서예요. 올해 한 순서대로하면 제가 거의 부일남이나 이 라이트하우스 형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일걸요? 네? 연장자? 원로예요, 원로. 네? 원로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부동산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투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냐고요.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분석하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 되냐고요. 없다니까요. 네. 목표를 정해주고 어디로 우리가 꿈을 갖고 진입을 해야 되는지 누가 이야기해주냐고요. 이야기해준 사람 없어요. 대부분 다 인터뷰 채널이고 대부분 다 호재 분석이에요. 예? 입지 분석? 그냥 호재 분석이죠. 모델하우스예요, 그 사람들. 모델하우스 채널이죠, 그게. 예? 또 남욕한다고요? 남욕해야 재밌잖아요, 인생이. 네. 그러니까 우리 안승현님께서도 재미있게 보고 있네, 이렇게 하시죠. 네. 아무튼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도 말고 딱 한 가지잖아요. 네? 사이클. 현재 우리가 어디 사이클에 있는지, 이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 개별 분석 그 하나 중요한 게 없어요. 네. 떨어지면요 다 떨어집니다. 오르면 다 오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신고가 아무 의미 없어요. 신고가 나왔는데요, 그건 호구입니다. 네. 밑에 댓글 적어주세요. 신고가 나왔다고 하락론자 뭐 니네들 뭐 폭망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영상에 댓글 달아주세요. 호재 믿고 사면 호구됩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좀 남겨주세요. 자,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시작부터 해가지고 또 열변을 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에타님 반갑습니다. 수님 반갑습니다. 미즈노님 반갑습니다. 목표가 있는 남자님 반갑고요. 성현님 반갑습니다. 동수타님 반갑습니다. 호박님 반갑고요. 세리님 반갑습니다. 여왕개미님 반갑고요. 런던 고구마님 반갑습니다. 정부는 전국 조정지역 해지 취득세 인하는 왜 안 할까요? 일단은 기다려봐야겠다. 취득세 중간은 이게 지방세
세법을 고쳐야지 않나요? 지방 세법을. 네. 자, 그리고 최고재님 반갑고요. 신혜님 반갑고요. 제니퍼님 반갑습니다. 유리님 반갑습니다. 자, 젤리님 반갑고요. 숙사님 반갑습니다. 한효님 반갑고요. 민사님 반갑고요. 양배추님 반갑습니다. 쭈님 반갑습니다. 왼손잡이님, 숙사님, 네, 왼손잡이님 반갑고요. 네, 숙사님 돈을 쓴다. 이렇게 아까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권봉투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정지인님 반갑습니다. 허니버터님 반갑고요. 맞아요. 두리뭉실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네. 자, 이루라님, 종부세 취득세 말 나오나요? 어서 빨리. 급하시죠? 네, 김민희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또 30분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100개, 딱 찍어주시면은 제 방송 10분 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한부 인생 좀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법인들이 지금 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났대요. 자, 올해 보증 사고가 난 주택들은 대부분 2019, 2020년에 계약된 물건들로 나타났다. 2020년 경부터 법인의 빌라 투기가 집중됐고 서울에서만 월 평균 1200건 가량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시장 일각에서는 법인의 이런 주택 매입이 2년 후 깡통 전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자, 근데 법인도 팔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나와 있죠. 네. 법인이 이렇게 다세대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집한 것은 개인보다 양도세율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인의 양도세율은 20%로 10% 중과세를 받아도 30%에 불과하다. 현재는 20%가 중과되고 있지만 개인이 기본세율 45%, 중과를 받으면 70%에 달하는 양도세율을 부담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